서준호는 34살이에요. 서울 강동구에 있는 30평짜리 임대 아파트에서 살고 있죠. 외국계 IT 회사에서 마케팅 팀장으로 일해요. 매일 출근하면 컴퓨터 앞에 앉아 광고 캠페인을 기획하고 팀원들을 이끌며 바쁜 하루를 보내요. 아내는 고다혜예요. 32살이고 중소건설회사 회계팀에서 일하죠. 우리는 대학 때부터 사귀었어요. 그때 다혜는 항상 밝고 세심한 성격으로 나를 챙겨주었어요. 결혼한 지 3년이 됐는데 다혜는 집안일을 완벽하게 해내고 나를 위해 따뜻한 식사를 준비해주는 그런 아내예요. 우리 생활은 안정적이었어요. 매달 월급을 모아 내년에 집을 사려고 계획 중이었죠. 나는 회사에서 종종 야근을 해요. 외국계라서 글로벌 팀과 맞춰야 하니까 밤 10시가 넘어서야 집에 들어오는 날이 많아요. 그럴 때마다 다혜가 기다리고 있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면 부엌에서 맛있는 냄새가 나요. 오빠, 오늘도 고생 많았어. 밥 먹고 쉬어. 하면서 미소를 지어요. 나는 피곤한 몸을 이끌고 테이블에 앉아 그녀가 차려준 밥을 먹어요. 그 순간 모든 피로가 풀리는 기분이에요. 요즘 나는 큰 보너스를 받았어요. 회사에서 성공한 프로젝트 덕분에 꽤 큰 금액이었죠. 그 돈으로 더 넓은 아파트를 사려고 몰래 계획을 세웠어요. 다혜에게는 비밀로 했어요. 그녀를 깜짝 놀라게 해주고 싶었거든요. 주말에 은행에 가서 대출 조건을 알아보고 부동산 앱을 뒤적이며 적당한 매물을 찾았어요. 다혜야, 곧 우리 집이 생길 거야. 속으로 중얼거리며 웃었어요. 그녀가 얼마나 기뻐할지 상상만 해도 설레었어요. 그런데 최근 몇 달 동안 다혜의 행동이 조금 이상해졌어요. 원래 그녀는 회사에서 일찍 퇴근하는 편이었는데 이제는 자주 늦게 들어와요. 회사에서 월말 결산 때문에 바빠라고 핑계를 대요. 처음에는 믿었어요. 건설 회사라서 그런가 보다 했죠. 하지만 그 빈도가 점점 잦아졌어요. 어느 날 밤 내가 먼저 집에 와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시계가 9시를 넘기고 10시가 돼도 그녀가 안 오네요.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 어디야? 아직 회사야? 그녀의 목소리가 조금 떨리는 듯 했어요. 응, 오빠. 이제 막 끝나서 가는 중이야. 곧 갈게. 집에 도착한 그녀는 피곤한 표정으로 웃었어요. 미안해, 오늘도 늦었네. 나는 그녀를 안아주며 괜찮아, 고생했어라고 했어요. 그뿐만 아니라 다혜의 외모에도 변화가 생겼어요. 예전에는 출근할 때 간단히 화장만 하고 나갔는데 이제는 아침에 거울 앞에서 한참을 보내요. 립스틱을 고르고 아이섀도를 바르고 머리를 빗는 시간이 길어졌어요. 오늘 왜 이렇게 신경 쓰는 거야? 물어보니 그녀가 웃으며 그냥 기분 전환하려고 라고 대답해요. 나는 그게 이상하다고 느꼈지만 그냥 넘겼어요. 여자들이 가끔 그런가 보다 했죠. 어느 주말 쇼핑을 갔어요. 다혜가 새로운 옷을 사자고 해서요. 백화점에서 그녀가 드레스를 입어보고 이거 어때? 하며 빙글빙글 도네요. 예쁘게 보였어요. 그런데 계산대에서 그녀가 새로 산 귀걸이를 보여줬어요. 은은한 다이아몬드가 밝힌 고급스러운 거예요. 이거 언제 샀어? 내가 물었어요. 그녀가 자연스럽게 고객사 파트너가 선물로 줬어. 프로젝트 성공 기념으로 개수라고 해요. 나는 순간 멈칫했어요. 파트너? 남자야? 그녀가 웃으며 응, 그런데 왜? 질투해 라고 장난스럽게 말해요. 나는 아니, 그냥 궁금해서 하며 웃었지만 속으로는 불편했어요. 그날 저녁 우리는
소파에 앉아 TV를 봤어요. 다혜가 내 어깨에 기대며 오빠, 우리 내년에 집 사는 거 진짜 기대되라고 해요. 나는 그녀의 손을 잡고 응, 곧 될 거야 라고 대답했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 작은 의심이 싹트기 시작했어요. 그녀의 핸드폰이 진동할 때마다 슬쩍 보게 돼요. 메시지가 오면 바로 확인하지 않고 나중에 몰래 보는 것 같아요. 누구야? 물어보면 회사 동료라고 짧게 답해요. 다음 날 아침 출근 준비를 하며 커피를 마셨어요. 다혜가 화장대 앞에서 립글로스를 바르고 있어요. 그녀의 목에 새로 산 목걸이가 반짝이네요. 그 목걸이도 선물이야? 내가 물었어요. 그녀가 고개를 돌려 응, 같은 파트너가 줬어. 왜 자꾸 물어봐? 조금 짜증 섞인 목소리예요. 나는 그냥 예쁜 애라고만 했어요. 회사로 가는 지하철에서 그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왜 갑자기 이렇게 변한 거지? 예전 다혜는 이런 선물을 받으면 바로 나한테 자랑했는데 이제는 숨기는 기분이에요. 야근을 마치고 집에 돌아온 날 현관에 그녀의 구두가 없었어요. 또 늦는 건가? 나는 혼자 저녁을 차려 먹었어요. TV를 켜고 뉴스를 보는데 문득 그녀의 옷장 서랍을 열어봤어요. 안쪽에 새 속옷이 몇 벌 있었어요. 레이스 장식이 달린 평소 그녀 스타일이 아닌 섹시한 거예요. 이건 언제 샀지? 중얼거리며 닫았어요. 불안한 마음이 커져갔어요. 다혜가 들어온 건 11시쯤이었어요. 오빠, 아직 안 잤어? 그녀가 웃으며 안아주네요. 냄새가 달라요. 평소 쓰는 퍼퓸가 아닌 더 강한 향수 냄새예요. 오늘도 결산? 내가 물었어요. 응, 이제 끝났어. 피곤해. 그녀가 샤워실로 들어가요. 나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봤어요. 이게 단순한 피로 때문인가? 아니면 다른 게 있는 건가? 그 주 금요일 회사에서 팀 회식을 했어요. 집에 가는 길에 다혜에게 전화했어요. 여보, 나 지금 가는 중이야. 저녁 뭐 먹을까? 그녀의 목소리가 밝아요. 오빠, 나도 지금 퇴근했어. 집에서 만나. 그런데 집에 도착하니 그녀가 아직 안 왔어요. 30분을 기다렸어요. 문이 열리고 그녀가 들어와요. 머리가 살짝 흐트러지고 블라우스 단추가 하나 풀려 있었어요. 미안, 지하철이 늦었어라고 해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 의심이 쌓여갔어요. 주말 아침 우리는 함께 산책을 나갔어요. 공원에서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다혜야, 요즘 회사 일 어때? 내가 물었어요. 그녀가 바빠. 새로운 프로젝트가 많아단다고 대답해요. 눈을 피하는 것 같아요. 나는 그녀의 손을 잡고 우리 잘 지내자라고 했어요. 그녀가 미소 지으며 당연하지라고 해요. 하지만 그 미소가 예전만큼 따뜻하지 않아 보였어요. 그날 오후 나는 몰래 그녀의 핸드폰을 봤어요. 비밀번호를 알고 있었어요. 메시지 앱을 열어보니 김 팀장이라는 이름으로 저장된 번호가 있었어요. 최근 메시지가 많아요. 오늘 저녁 어때? 좋아, 기대할게. 그런 내용이에요.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이게 뭐지? 단순한 동료인가? 나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그녀가 돌아오길 기다렸어요. 저녁에 그녀가 들어오자마자 오늘도 늦었네 라고 했어요. 그녀가 응, 미팅 있었어 라고 해요. 나는 더 캐묻지 않았어요. 아직 확신이 없었으니까. 다음 주 월요일 출근길에 그녀를 지하철역까지 데려다 줬어요. 오빠, 고마워. 그녀가 뽀뽀를 해주네요. 회사에 도착해서도 그 생각이 떠나지 않았어요.
점심시간에 동료와 이야기하다가 아내가 요즘 바빠서 턴 나고 했더니 동료가 여자들은 가끔 변화가 필요해 턴 나고 웃어요. 나는 불편했어요. 저녁에 집에 와보니 다혜가 먼저 와서 요리를 하고 있었어요. 오빠, 오늘은 일찍 왔네. 그녀가 밝게 말해요. 우리는 함께 식사를 했어요. 맛있어. 내가 칭찬하니 그녀가 행복해해요. 그 순간 예전으로 돌아간 기분이었어요. 하지만 식사 후 그녀가 핸드폰을 확인하더니 미소를 짓네요. 누구야? 내가 물었어요. 동료. 일 이야기야. 그녀가 서둘러 핸드폰을 치워요. 나는 한숨을 쉬었어요. 그 주 중간에 나는 보너스 돈으로 아파트 계약을 진행했어요. 부동산 중개인과 만나서 서류를 봤어요. 이 집 어때요? 40평이에요. 중개인이 보여주네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다혜를 위한 선물이 될 거예요. 집에 돌아와 그녀에게 말하고 싶었지만 참았어요. 아직 때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날 밤 다혜가 또 늦었어요. 11시 반에 들어와요. 미안, 오빠. 오늘은 진짜 피곤해. 그녀가 샤워를 하러 가네요. 나는 그녀의 가방을 슬쩍 봤어요. 안쪽에 작은 선물 상자가 있었어요. 열어보니 향수예요. 남자용이 아닌 여자용이에요. 라벨에 김 팀장이라고 적힌 카드가 붙어 있었어요. 이게 뭐야?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불안이 현실이 돼가고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그녀가 출근 준비를 해요. 나는 커피를 타주며 요즘 그 파트너랑 자주 만나? 물었어요. 그녀가 응, 프로젝트 때문에 라고 해요. 목소리가 차분해요. 나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회사에서 일에 집중하려 했지만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팀 미팅 중에 실수도 했어요. 준호 씨, 괜찮아? 상사가 물어요. 네, 죄송해요. 대답했어요. 저녁에 우리는 함께 영화를 봤어요. 로맨틱 코미디예요. 다혜가 웃으며 우리처럼 행복한 커플이네라고 해요. 나는 그녀를 안았어요. 응, 우리도. 하지만 속으로는 의심이 커져만 갔어요. 그녀의 변화가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는 걸 느꼈어요. 이제 그 의심이 우리 평화로운 삶에 균열을 내기 시작했어요. 그 주말 우리는 장을 보러 마트에 갔어요. 카트에 과일과 채소를 담으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다혜야, 다음 달에 여행 갈까? 내가 제안했어요. 그녀가 좋아, 제주도로 동라고 해요. 흥분된 목소리예요. 쇼핑을 마치고 집에 오니 그녀의 핸드폰에 메시지가 왔어요. 그녀가 바로 확인하지 않고 화장실로 가네요. 나는 기다렸어요. 그녀가 나오자 오빠, 나 목욕할게라고 해요. 그 틈에 핸드폰을 봤어요. 김 팀장으로부터 내일 바라는 메시지예요. 심장이 멎는 기분이었어요. 나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다혜는 곤히 자고 있었어요. 그녀의 얼굴을 보니 여전히 사랑스러웠어요. 하지만 그 뒤에 숨겨진 게 뭔지 궁금했어요. 다음 날 출근하면서 결심했어요. 더 지켜봐야겠어요. 아직 증거가 부족하니까. 하지만 우리 삶의 평화가 조금씩 깨지고 있었어요. 화요일 오후였어요. 회사에서 마케팅 계획서를 검토하고 있었죠. 모니터 앞에 앉아 숫자를 확인하는데 핸드폰이 진동해요. 모르는 번호예요. 처음에는 무시했어요. 바빠서요. 그런데 계속 울리네요. 2번, 3번. 결국 받았어요. 여보세요? 내가 말했어요. 상대편에서 여자 목소리가 들려요. 안녕하세요. 서준호 씨 되십니까? 고다혜 씨 남편이시죠?
순간 멈칫했어요. 네, 그런데 누구세요? 그녀가 깊게 숨을 쉬고 저는 한예림이라고 해요. 중요한 일로 연락드렸어요. 라고 해요. 목소리가 떨려요. 예림 씨가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그녀의 남편 이민수 씨가 36살이고 광고회사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래요. 최근에 이상한 행동을 보인다고 해요. 항상 핸드폰을 뒤집어 놓고 화장실 갈 때도 들고 가요. 갑자기 야근이 늘었어요. 그녀가 말해요. 나는 그게 왜 나한테 연락하는 건지 이해가 안 갔어요. 그게 저랑 무슨 상관인가요? 물었어요. 그녀가 한숨을 쉬며 남편 핸드폰에서 다혜 씨 번호를 찾았어요. 메시지도 받고요. 라고 해요.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뭐라고요? 그럴 리 없어요. 이름이 같은 사람일 거예요. 내가 부정했어요. 목소리가 커졌어요. 하지만 예림 씨가 포기하지 않아요. 사진도 있어요. 확실해요. 만나서 보여드릴게요. 지금 강남역 근처 카페로 오세요. 부탁드려요. 그녀가 애원하듯 말해요. 나는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회의가 있었는데 상사에게 급한 일이 생겼다고 말하고 나왔어요. 알았어요. 갑니다. 대답하고 택시를 탔어요. 창밖으로 서울 거리가 스치는데 불안이 밀려와요. 다혜가 정말? 아니, 오해일 거야. 속으로 되뇌었어요. 카페에 도착하니 창가 자리에 여자가 앉아 있어요. 30살쯤 돼 보이는 눈이 부은 얼굴이에요. 예림 씨, 내가 다가가자 그녀가 일어나요. 네, 앉으세요. 우리는 커피를 주문했어요. 그녀가 핸드폰을 꺼내요. 이거 보세요. 먼저 카카오톡 캡처 사진이에요. 민수와 다혜의 대화예요. 오늘도 보고 싶어. 나도 빨리 만나자. 그런 메시지가 가득해요. 애정 표현이 노골적이에요. 나는 손이 떨려요. 이게 다혜가 맞아요? 물었어요. 그녀가 고개를 끄덕여요. 네, 프로필 사진도 같아요. 그 다음으로 실제 사진을 보여줘요. 공원에서 다혜가 남자 손을 잡고 있어요. 웃는 얼굴이에요. 그 남자가 민수예요. 다혜가 전에 옛 동료라고 언급한 적 있어요. 민수 씨? 다혜가 말한 그 사람, 내가 중얼거렸어요. 예림 씨가 맞아요. 그 사람이에요. 라고 해요.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고 싶었어요. 가슴이 아파요. 왜 이런 일이? 눈물이 고여요. 그녀가 손수건을 주며 저도 처음엔 믿기지 않았어요. 하지만 사실이에요. 라고 해요. 예림 씨가 자신의 이야기를 이어갔어요. 민수 씨는 7살 아들 하진이를 둔 아빠예요. 항상 하진이 학교 데리러 가고 주말엔 놀아주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요즘 변했어요. 그녀가 울먹이며 말해요.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요. 저는 이 배신을 용서할 수 없어요. 당신도 마찬가지겠죠? 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우리는 피해자예요. 사랑하는 사람이 속였어요. 어떻게 할 거예요? 내가 물었어요. 그녀가 눈을 빛내며 함께하죠. 감정적으로 덤비지 말고 증거를 모아요.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요. 라고 제안해요. 나는 망설였어요. 하지만 다혜의 웃는 얼굴이 떠올라요. 그 사진 속에서. 알았어요. 같이 해요. 대답했어요. 우리는 연락처를 교환했어요. 먼저 민수 씨 일정을 알아봐요. 다혜 씨도. 그녀가 말해요. 카페를 나서며 바람이 차가워요. 집으로 가는 길 눈물이 흘렀어요. 택시 안에서 창밖을 봤어요. 서울 불빛이 번져요. 다혜가 집에 있을 텐데
어떻게 마주할까? 집에 도착하니 다혜가 저녁을 준비하고 있어요. 오빠, 오늘 왜 이렇게 늦었어? 그녀가 웃으며 안아줘요. 나는 억지로 미소 지었어요. 회사 일이야. 대답하고 샤워실로 들어갔어요. 물줄기 아래서 울었어요. 왜 나한테 이런 짓을? 예림 씨 메시지가 왔어요. 오늘 고마웠어요. 내일부터 시작해요. 나는 네라고 답했어요. 다음 날 아침 출근 준비를 해요. 다혜가 커피를 타주네요. 오빠, 피곤해 보이네. 괜찮아? 그녀가 걱정스럽게 물어요. 나는 응, 그냥 나고 해요. 회사에 가서도 집중이 안 돼요. 예림 씨와 메시지를 주고받아요. 민수 씨 오늘 저녁 미팅 있다고 해요. 그녀가 보내요. 나는 다혜에게 오늘 늦게 올 거야? 물어봤어요. 그녀가 아마도라고 해요. 의심이 확신으로 변해요. 점심시간에 예림 씨를 다시 만났어요. 공원 벤치에서요. 그녀가 더 많은 증거를 가져왔어요. 이건 호텔 영수증이에요. 민수카드 명세서에서 사진을 보여줘요. 날짜가 다혜가 늦던 날과 맞아요. 나는 주먹을 쥐었어요. 우리도 증거 모아요. 변호사 알아봐야 해요. 그녀가 말해요. 나는 동의했어요. 다혜 핸드폰을 확인할게요. 계획을 세웠어요. 저녁에 집에 와서 다혜가 아직 안 왔어요. 그녀의 서랍을 뒤졌어요. 일기장 같은 게 없지만 옷 속에 숨긴 선물들이 있어요. 향수, 목걸이, 카드가 붙어 있어요. 민수로부터 심장이 터질 것 같아요. 사진을 찍었어요. 예림 씨에게 보냈어요. 좋아요. 이게 증거예요. 그녀가 답해요. 그날 밤 다혜가 들어와요. 오빠, 미안. 또 늦었네. 그녀가 키스하려 해요. 나는 피했어요. 피곤해라고 해요. 침대에 누워 그녀를 봤어요. 예전엔 사랑스러웠는데 지금은 배신자예요. 예림 씨와의 연합이 시작됐어요. 우리는 매일 정보를 공유해요. 민수 씨 차량 번호, 다혜 출퇴근 시간. 일주일 후 예림 씨가 이번 주말에 그 둘이 만날 것 같아요 라고 해요. 민수 핸드폰에서 메시지를 봤대요. 우리는 추적 계획을 세웠어요. 내가 따라갈게요. 내가 말했어요. 그녀가 조심해요 라고 해요. 주말 아침 다혜가 쇼핑 갈게 라고 나가요. 나는 몰래 뒤따랐어요. 택시를 타고 강남 호텔로 가네요. 로비에서 기다리니 민수 씨가 나타나요. 둘이 손잡고 들어가요. 나는 사진을 찍었어요. 떨리는 손으로 예림 씨에게 보냈어요. 확실해요. 그녀가 이제 변호사 만나요. 라고 해요. 우리는 다음 날 법률사무소에 갔어요. 변호사가 증거가 충분해요. 이혼 소송 가능해요. 라고 해요. 나는 서류를 봤어요. 다혜 이름이 적혀 있어요. 눈물이 나와요. 하지만 결심했어요. 배신에 대한 대가예요. 집으로 돌아와 다혜를 기다렸어요. 그녀가 들어오자 오늘 어디 갔어? 물었어요. 그녀가 친구 만났어 라고 거짓말해요. 나는 참았어요. 아직 때가 아니에요. 예림 씨와 더 많은 증거를 모아요. 우리의 연합이 점점 강해져요. 고통 속에서요. 그 주 중간 회사에서 휴식을 취하는데 예림 씨 전화가 와요. 민수 씨가 하진이 생일 파티 취소했어요. 다혜 씨 때문인가 봐요. 그녀가 울어요. 나는 힘내요. 곧 끝나요. 위로했어요. 저녁에 다혜와 식사했어요. 그녀가 오빠, 요즘 왜 그래? 물어요. 나는 일 때문이야 라고 해요. 속으로는
분노가 끓어요. 주말에 다시 추적했어요. 이번엔 카페예요. 둘이 앉아 웃고 있어요. 나는 멀리서 사진 찍었어요. 가까이 다가가고 싶었지만 참았어요. 예림 씨가 좋은 증거예요. 라고 해요. 우리는 매일 밤 통화해요. 하진이가 아빠를 찾네요. 그녀가 말해요. 저도 다혜를 사랑했어요. 내가 대답해요. 공통의 아픔이 우리를 묶어요. 변호사 미팅에서 더 구체적인 계획을 세웠어요. 재산 분할, 위자료 청구, 변호사가 설명해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집에 와서 다혜를 안았어요. 마지막일지도 몰라요. 그녀가 사랑이라고 해요. 나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마음이 찢어져요. 그날 밤 예림 씨 메시지, 내일 최종 증거 모아요. 나는 준비됐어요. 우리의 복수가 시작돼요. 평화로운 삶이 산산조각 났지만 이제 되찾을 거예요. 집에 돌아온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다혜는 옆에서 평화롭게 자고 있었죠. 그녀의 숨소리가 들려올 때마다 가슴이 찢어지는 기분이었어요. 예림 씨와의 메시지가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증거를 모아요. 그녀가 보낸 말이에요. 나는 핸드폰을 쥐고 천장을 바라봤어요. 이제 시작이야. 조용히 일어나 거실로 나갔어요. 소파에 앉아 커피를 타 마셨어요.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보이네요. 불빛들이 반짝이지만 내 마음은 어두웠어요. 다음 날 아침 다혜가 출근 준비를 하네요. 오빠, 오늘도 회사가? 그녀가 웃으며 물어요.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너도 조심히 다녀와라고 해요. 그녀가 문을 나서자마자 나는 집안을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어요. 먼저 현관에 설치된 홈 카메라를 확인했어요. 앱을 열어 최근 영상을 돌려봤어요. 다혜가 말한 회사 끝나고 바로 올게라는 시간이랑 실제 집에 들어온 시간이 안 맞아요. 그녀가 8시에 퇴근한다고 했는데 카메라에는 11시가 넘어서야 문이 열리는 거예요. 여러 날짜를 체크했어요. 매번이 3시간 차이 나네요. 이게 다 뭐야? 중얼거리며 영상을 캡처했어요. 심장이 빨리 뛰어요. 그 다음으로 다혜의 차 블랙박스를 봤어요. 그녀의 작은 해치백 차예요. 주차장에서 몰래 USB를 꽂아 데이터를 다운로드했어요. 집에 와서 컴퓨터에 연결하니 GPS 기록이 나오네요. 그녀가 회사에서 영등포 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역삼동이나 서초구 쪽으로 자주 움직여요. 그쪽은 강남이잖아요. 공사 현장과 전혀 상관없는 곳이에요. 토요일 오후 기록을 보니 아예 압구정동까지 갔네요. 왜 여기로? 손이 떨려서 마우스를 놓쳤어요. 지도를 확대해 보니 호텔 밀집 지역이에요. 데이터를 사진 찍어 예림 씨에게 보냈어요. 이게 증거예요. 내가 메시지로 썼어요. 그녀가 바로 답해요. 좋아요. 나도 움직일게요. 토요일 저녁 다혜가 워크숍 준비 때문에 회의 있어 라고 말하고 나갔어요. 그녀가 입은 코트가 소파에 걸려 있었어요. 나는 주머니를 뒤졌어요. 안쪽에서 구겨진 종이가 나와요. 주차권이에요. 압구정동의 고급 호텔 이름이 적혀 있어요. 시간은 오후 3시부터 7시까지예요. 그녀가 말한 워크숍 시간과 딱 맞아요. 이게 진짜? 종이를 쥐고 앉아 있었어요. 눈앞이 흐려지네요. 사진을 찍어 예림 씨에게 보냈어요. 이제 확실해요. 그녀가 나도 찾아볼게요. 라고 해요. 예림 씨 쪽에서도 움직임이 빨랐어요. 그녀가 민수 씨 노트북을 열어봤대요. 자동 백업 기능으로 핸드폰 데이터가 저장돼 있었어요.
민수 씨가 비밀번호를 안 바꿔서 다행이었어요. 그녀가 통화로 말해요. 사진 폴더를 열어보니 민수와 다혜가 함께 찍은 사진들이 쏟아져 나와요. 공원에서 손잡고 있는 거, 카페에서 웃는 거, 심지어 호텔 로비에서 들어가는 장면까지예요. 이 사진들 언제 찍은 거예요? 내가 물었어요. 그녀가 최근 몇 달 거예요. 매주 목요일과 토요일에요 라고 해요. 목소리가 차가워요. 그뿐만 아니라 예림 씨가 민수 씨 신용카드 명세서를 분석했어요. 은행 앱에 로그인해서 다운로드했대요. 항상 같은 패턴이에요. 강남 쪽 레스토랑, 카페, 모텔 비용이 나와요. 그녀가 파일을 공유해요. 목요일 저녁에 고급 이탈리안 레스토랑 결제, 토요일 오후에 모텔 요금. 금액이 만만치 않아요. 이 돈으로 우리 하진이 학원비를 댔을 텐데. 그녀가 울먹이며 말해요. 나는 우리도 이걸 증거로 써요 라고 위로했어요. 사진과 명세서를 모아 폴더에 정리했어요. 이제 꽤 많은 데이터가 쌓였어요. 그 주 금요일 저녁 우리는 다시 만났어요. 강남의 조용한 카페예요. 예림 씨가 서류 가방을 들고 와요. 이게 다예요? 메시지, 사진, 위치 기록, 카드 내역. 그녀가 테이블에 펼쳐 놓아요. 나는 블랙박스 데이터와 주차권을 추가했어요. 이제 변호사 만나요. 내가 말했어요. 그녀가 고개를 끄덕여요. 내일 아침에 약속 잡았어요. 가족법 전문 변호사예요. 우리는 커피를 마시며 계획을 세웠어요. 집에서 평소처럼 행동해요. 의심 사지 말고 그녀가 당부해요. 다음 날 아침 우리는 법률사무소로 갔어요. 변호사 사무실은 서초구에 있어요. 깔끔한 로비에서 기다리니 40대 중반쯤 된 변호사가 나오네요. 안녕하세요. 서준호 씨, 한예림 씨. 앉으세요. 그가 서류를 펼쳐놓아요. 우리는 모은 증거를 모두 보여줬어요. 메시지 캡처, 사진, 블랙박스 로그, 카드 명세서. 변호사가 꼼꼼히 봐요. 좋아요. 이건 꽤 강력해요. 불륜 증거로 충분할 수 있어요. 그가 말해요. 하지만 고개를 저어요. 더 직접적인 게 필요해요. 예를 들어 둘이 함께 호텔에서 나오는 사진이나 영상. 그럼 이혼 소송에서 위자료 청구가 쉬워져요. 우리는 변호사의 조언을 들었어요.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말고 태도를 유지하세요. 더 많은 증거를 모으세요. 그가 강조해요. 상담을 마치고 나오니 예림 씨가 그럼 이번 주말에 따라가요 라고 해요. 나는 내가 할게요. 민수 씨는 당신이 지켜보세요. 대답했어요. 집으로 돌아와 다혜를 봤어요. 그녀가 오빠, 오늘 어디 갔어? 물어요. 나는 친구 만났어 라고 거짓말했어요. 저녁을 함께 먹으며 TV를 봤어요. 그녀가 내 팔을 잡아요. 사랑해 라고 해요. 나는 억지로 웃었어요. 나도 속으로는 분노가 끓어요. 토요일 오후 다혜가 회사 미팅 있어라고 말하고 나가요. 나는 재킷을 입고 몰래 따라갔어요. 택시를 타고 서초구 쪽으로 가네요. 그녀가 내린 곳은 모텔 거리예요. 심장이 쿵쾅거려요. 길 건너편에서 기다리니 민수 씨가 나타나요. 둘이 손을 잡고 모텔로 들어가요. 나는 핸드폰 카메라를 켜고 사진을 찍었어요. 시간대를 확인하며 오후 4시예요. 커피숍에 앉아 기다렸어요. 2시간 후 둘이 나와요. 웃으며 팔짱을 끼고요. 다시 사진을 찍었어요. 선명하게 얼굴이 나오네요. 택시를 타고 사라지는 걸 보고 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눈물이 흘러요. 예림 씨에게 사진을 보냈어요. 이게 결정타예요. 그녀가 완벽해요.
이제 변호사에게 가요라고 해요. 집에 돌아와 샤워를 했어요. 다혜가 들어오자 오늘 어땠어? 물었어요. 그녀가 바빴어. 피곤해 라고 해요. 나는 그녀를 안았어요. 하지만 손이 떨려요. 이제 모든 게 끝났어요. 증거가 완벽해졌어요. 우리의 고통이 곧 끝날 거예요. 그날 밤 예림 씨와 통화했어요. 하진이가 아빠를 기다리네요. 그녀가 말해요. 우리도 곧 자유로워질 거예요. 내가 대답했어요. 변호사에게 사진을 보냈어요. 이제 소송 준비하세요. 그가 답해요. 다혜는 옆에서 자고 있어요. 나는 그녀를 보며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왜 나를 배신했어? 하지만 이제 복수가 가까워졌어요. 그 주말이 지나고 월요일 아침이 밝았어요. 나는 회사로 출근하며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냈어요. 증거를 모두 모았어요. 이제 어떻게 하죠? 변호사가 바로 답해요. 금요일에 대면하세요. 증거를 보여주고 소송 의사를 밝히는 게 좋아요.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핸드폰을 주머니에 넣었어요. 예림 씨에게도 알렸어요. 이번 주 금요일에 끝내요. 그녀가 준비됐어요 라고 해요. 집에 돌아와 다혜를 봤어요. 그녀가 웃으며 오빠, 저녁 뭐 먹을까? 물어요. 나는 외식하자. 강남 쪽 이탈리안 레스토랑 어때? 제안했어요. 그녀의 눈이 살짝 커지네요. 좋아, 오랜만이네 라고 해요. 나는 속으로 웃었어요. 그곳이 그녀와 민수 씨가 자주 갔던 곳이라는 걸 알았으니까. 금요일 오후 회사에서 일찍 퇴근했어요. 집에 와서 옷을 갈아입고 증거 파일이 든 태블릿을 챙겼어요. 다혜가 화장하며 오빠 기대돼. 로맨틱한 저녁이네 도라고 해요. 나는 특별한 날이 될 거야. 대답했어요. 택시를 타고 강남역 근처 레스토랑으로 갔어요. 창가 자리를 예약했어요. 도착하니 예림 씨가 먼저 와 있었어요. 그녀가 민수 씨를 데리고 오기로 했어요. 준호 씨, 준비됐어요? 그녀가 속삭여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곧 다혜가 들어와요. 오빠, 여기야? 그녀가 웃으며 다가오네요. 그런데 테이블을 보고 멈칫해요. 예림 씨를 본 거예요. 이게 누구세요? 다혜의 목소리가 떨려요. 그때 문이 열리고 민수 씨가 들어와요. 예림 씨가 여보, 앉아라고 해요. 민수 씨가 자리에 앉으려다 다혜를 보고 얼굴이 창백해져요. 이게 무슨... 그는 말을 더듬어요. 다혜도 자리에 앉으며 오빠, 무슨 일이야? 물어요. 나는 차분하게 모두 앉아요. 이야기할 게 있어라고 해요. 웨이터가 메뉴를 가져오지만 나는 손을 저어요. 나중에요. 예림 씨가 태블릿을 켜요. 화면에 슬라이드 쇼가 시작돼요. 첫 사진은 공원에서 손잡은 거예요. 다혜의 눈이 커다래져요. 다음은 레스토랑에서 웃는 사진, 그 다음은 모텔에서 나오는 장면이에요. 민수 씨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려 해요. 이게 다 뭐야? 오해야. 그는 소리쳐요. 나는 태블릿을 넘겨 메시지 캡처를 보여줘요. 사랑해, 빨리 만나자. 오늘 밤 기대돼. 그런 대화들이 빼곡해요. 다혜가 손으로 입을 가려요. 눈물이 흘러요. 오빠, 미안해. 설명할게. 그녀가 울며 말해요. 민수 씨가 예림 씨를 보며 여보, 이건 내가 유혹당한 거야. 다혜 씨가 먼저. 그는 무릎을 꿇으려 해요. 하진이 때문에 제발 용서해. 아이가 없으면 안 돼. 그의 목소리가 애원조예요. 예림 씨가 차갑게 유혹? 네 핸드폰에 사진이 수백 장인데?
카드 명세서에 모텔 비용이 매주 나오는데 라고 쏘아붙여요. 민수 씨가 고개를 숙여요. 얼굴이 붉어져요. 다혜가 내 손을 잡으려 해요. 오빠, 우리 둘이서 이야기하자. 공개적으로 하지 말고. 그녀가 속삭여요. 눈물이 뚝뚝 떨어져요. 나는 손을 뿌리치며 이제 용서의 문제가 아니야. 법으로 해결할 거야 라고 선언했어요. 목소리가 단호해요. 예림 씨가 덧붙여요. 너희 둘이 숨긴 흔적이 너무 뻔해. 블랙박스, 주차권, 모든 게 증거야. 민수 씨가 제발 소송은 하지 마. 합의하자라고 빌어요. 하지만 우리는 일어났어요. 변호사 통해 연락할게. 내가 말하고 예림 씨와 함께 나갔어요. 뒤에서 다혜의 울음소리가 들려요. 레스토랑 밖으로 나오니 바람이 세차게 불어요. 예림 씨가 잘했어요 라고 해요. 나는 이제 시작이야 대답했어요. 집에 돌아와 문을 잠갔어요. 다혜가 곧 따라올 텐데 나는 짐을 챙겼어요. 호텔로 가기로 했어요. 그녀가 들어오자 오빠 제발 들어줘 달라고 해요. 나는 이미 늦었어. 소송할 거야 라고만 했어요. 다음 날 아침 변호사 사무실로 갔어요. 이혼소장 작성해 주세요. 그리고 민수 씨에 대한 상간소송도. 변호사가 서류를 준비해요. 예림 씨도 같은 날 소장을 제출했어요. 서울 가정법원에요. 서류를 들고 창구에 서니 손이 떨려요. 접수 부탁해요. 직원이 도장을 찍어요. 이제 공식적으로 시작됐어요. 그 후 몇 주가 지났어요. 다혜가 매일 전화해요. 오빠, 용서해. 실수였어. 하지만 나는 받지 않았어요. 회사에서 그녀의 소식이 들려요. 건설회사라 보수적이라서 상사가 그녀를 불렀대요. 이미지 실추 때문에 경고야. 동료가 속삭여요. 결국 그녀가 사표를 냈어요. 집에서 쉬겠대. 하지만 나는 알았어요. 압력이 컸을 거예요. 민수 씨 쪽도 마찬가지예요. 광고회사에서 큰 프로젝트에서 빠졌대요. 스캔들 때문에 클라이언트가 꺼려해. 예림 씨가 알려줘요. 그는 결국 퇴사했어요. 자발적이라고 하지만 강요당한 거야. 그녀가 말해요. 6개월이 흘렀어요. 법원 심리가 끝났어요. 재판정에 서니 다혜와 민수 씨가 마주 앉아 있어요. 변호사가 판결을 읽어요. 이혼을 승인합니다. 서준호 씨에게 임대 보증금의 80%를 귀속합니다. 고다혜 씨는 위자료 3천만 원을 지급하세요. 다혜가 고개를 숙여요. 다음은 민수 씨에 대한 소송이에요. 이민수 씨는 서준호 씨에게 5천만 원을 지급하세요. 기혼자로서의 책임이 큽니다. 민수 씨의 얼굴이 일그러져요. 예림 씨의 소송도 비슷해요. 그는 총 1억 원 가까이 물어야 해요. 하진이 양육권은 한예림 씨에게 갑니다. 방문은 월 2회로 제한합니다. 판사가 선언해요. 민수 씨가 법원 밖에서 이게 다 내 탓이야. 다혜에게 소리쳐요. 그녀가 너도 마찬가지잖아 라고 맞받아쳐요. 나는 예림 씨와 함께 나왔어요. 끝났어요. 그녀가 안도의 한숨을 쉬어요. 민수 씨는 아파트를 팔았어요. 작은 임대 아파트로 이사 갔대요. 돈이 빠듯해졌어요. 다혜도 집을 나와 원룸으로 갔어요. 일자리를 구하지만 경력이 얼룩져서 힘들대요. 둘이 계속 만난다는 소문이 들려요. 하지만 곧 헤어졌어요. 돈 문제로 싸우다 끝났대. 예림 씨가 알려줘요. 서로 원망만 남았어요. 나는 새 아파트로 이사했어요. 보너스로 산 40평 집이에요. 처음엔 혼자라서 적막했어요. 하지만 일에 집중했어요.
마케팅 프로젝트가 성공해서 승진했어요. 준호 씨, 잘했어. 상사가 칭찬해요. 주말엔 운동하고 친구들을 만나요. 예림 씨와 가끔 커피를 마셔요. 하진이가 잘 크고 있어요. 돈으로 학원을 보낼 수 있어서 다행이야. 그녀가 웃어요. 나도 자유로워졌어. 새로운 사람을 만나볼까 해 대답했어요. 그녀가 좋아요. 우리 선택이 맞았어요. 라고 해요. 진실이 아팠지만 거짓 평화보단 나아요. 몇 달 후 나는 데이트를 시작했어요. 회사 동료 소개로 만난 여자예요. 준호 씨, 웃는 얼굴이 좋아요. 그녀가 말해요. 우리는 공원에서 산책해요. 예림 씨는 하진이와 여행을 갔어요. 제주도예요. 아이가 바다를 좋아해 사진을 보내요. 우리는 서로 응원해요. 고마워요. 예림 씨. 내가 메시지로 써요. 그녀가 준호 씨도 행복하세요. 라고 해요. 삶이 다시 시작됐어요. 상처는 남지만 강해졌어요. 그 겨울 눈이 내리는 날이었어요. 창밖을 보며 커피를 마셨어요. 과거가 떠올라요. 다혜와의 결혼식, 행복한 날들. 하지만 이제는 추억일 뿐이에요. 핸드폰에 예림 씨 메시지가 와요. 크리스마스 잘 보내세요. 하진이가 산타 기다려요. 나는 웃으며 메리 크리스마스 답했어요. 새해가 밝아오네요. 우리 모두 새 출발을 해요. 시간이 더 흘러봄이 됐어요. 회사에서 새로운 캠페인을 맡았어요. 팀원들과 회의하며 아이디어를 나누네요. 이 콘셉트 어때요? 내가 제안해요. 모두 박수 쳐요. 퇴근 후 집에 와서 요리를 해 먹어요. 혼자지만 외롭지 않아요. 책을 읽고 음악을 들어요. 가끔 다의 생각이 나지만 이제는 덤덤해요. 예림 씨와 만나 점심을 먹었어요. 하진이가 학교에서 상 받았어요. 그녀가 자랑해요. 축하해요. 내가 말해요. 우리는 웃으며 이야기를 나눠요. 그때 우리가 만나지 않았다면 어땠을까? 그녀가 물어요. 나는 아마 계속 속았을 거예요. 하지만 이제 자유로워요. 대답했어요. 여름 휴가 때 나는 해외로 갔어요. 태국 바다에서 수영하며 마음을 정리했어요. 이제 새로 시작하자. 속으로 다짐해요. 돌아와 보니 승진 소식이 기다려요. 부장님 되셨어요. 동료가 축하해요. 파티를 열어요. 친구들이 모여 웃고 떠들어요. 예림 씨도 왔어요. 축하해요. 준호 씨. 그녀가 선물을 주네요. 하진이가 그린 그림이에요. 고마워요. 내가 안아요. 삶이 밝아져요. 가을에 나는 새로운 연인을 사귀었어요. 카페에서 만난 그녀예요. 영화 볼래요? 그녀가 제안해요. 우리는 손잡고 극장으로 가요. 재미있었어. 그녀가 웃어요. 집에 와서 일기를 써요. 과거는 잊고 앞으로 나아가자. 예림 씨는 하진이와 공원에 가요. 아이 덕분에 행복해요. 그녀가 사진을 보내요. 우리는 여전히 친구예요. 항상 응원할게요. 내가 말해요. 겨울이 다시 왔어요. 1년이 지났네요. 나는 안정된 삶을 살아요. 일과 사랑, 친구들. 다의 소식은 가끔 들려요. 그녀가 새 직장을 구했대요. 민수 씨는 사업을 시작했지만 어렵대요. 하지만 이제 내 삶이에요. 예림 씨와 산책하며 우리 잘했어요. 라고 해요. 그녀가 네, 진실이 최고예요. 대답해요. 눈송이가 떨어져요. 새해가 밝아올 거예요. 우리 모두 행복할 거예요. 그 후로도 시간은 흘렀어요. 2년째예요. 나는
회사에서 임원이 됐어요. 준호 부사장님, 직원들이 불러요. 집도 더 넓은 곳으로 이사했어요. 연인과 함께 살아요. 결혼할까? 그녀가 물어요. 나는 천천히 웃어요. 예림 씨는 재혼했어요. 좋은 사람 만났어요. 그녀가 초대장 보내요. 결혼식에 가서 축하했어요. 하진이가 삼촌 하며 달려와요. 잘 지내? 내가 안아요. 네, 아이가 웃어요. 다혜와 민수 씨는 완전히 헤어졌대요. 그녀가 해외로 갔어요. 새 출발이래. 소문이에요. 나는 과거를 돌아보지 않아요. 지금이 소중해요. 예림 씨와 가끔 통화해요. 그때 덕분에 강해졌어요. 그녀가 말해요. 나도요. 대답해요. 삶은 계속돼요. 상처는 치유됐어요. 우리는 승자예요.